영웅과 악역. 그 경계는 생각보다 얇습니다. 때로는 한순간의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리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무너져 내린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러 온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 또 다른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경고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해피엔딩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신다면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과 동시에 가장 숭고한 면을 모두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 복싱계는 한 남자의 이름으로 들끓었습니다. 남도윤. 당시 28세, 미들급 챔피언. 그의 주먹은 마치 천둥 같았고 그의 정신력은 강철 같았습니다. 그날 아시아 챔피언십 결승전. 상대는 일본의 전설적인 복서 타나카 유키오. 15라운드까지 이어진 혈투 끝에 도윤의 오른쪽 어퍼컷이 상대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KO. 그 순간 8만 관중이 일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영웅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한일전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은 경기,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도윤은 링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주먹을 올렸습니다. 마치 신에게 감사를 표하는 듯이 말이죠. 그때만 해도 그는 몰랐습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더덥고 위험한 것인지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불리게 될 줄은. 2019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단은 한 통의 익명 제보였습니다. 별 다를 것 없는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는데 남도윤의 경기 조작 증거를 제보합니다. 언론사에 도착한 이 한 줄의 메시지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언론들은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의혹만으로 대한민국에서 비주류 스포츠인 복싱을 대중화시키고 복싱계의 최고 스타인 그를 사기꾼이자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기자회견장. 수백 개의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져 나올 때마다 도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갔습니다. 경기 조작이 사실입니까? 국민을 속였다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메달을 반납할 의향은? 도윤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왜 해야 하는지 너무나 어이가 없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그를 거짓 영웅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저는 정정당당하게 싸웠습니다. 제 주먹으로, 제 땀으로 이긴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분노한 군중들의 야유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스폰서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복싱협회는 그를 영구 제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팠던 것은 팬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역겨워 죽겠네. 국민 세금 도둑놈. 그냥 죽어버려. 한순간에 국민 영웅에서 국민 배신자라는 타이틀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중들이자 팬들 역시 기자와 다를 것 없는 온라인 하이에나들이었습니다. 아내 서지연은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도윤은 태어날 아이 앞에서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집 앞에서 24시간 대기했습니다. 아내는 스트레스로 조산 위험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도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백하다고 기자회견장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본인들이 듣고 싶은 말에만 반응을 했죠. 그날 밤 도윤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상자 속에 넣었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리고 수많은 우승 트로피들. 마지막으로 넣은 것은 첫 번째 우승 때 받은 작은 금메달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메달들과 우승 트로피는 도윤에게는 어떠한 돈과 바꿀 수 없는 심장 같은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작은 메달에는 어머니가 손글씨로 새겨준 글귀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영웅.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누구의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레 써주신 글귀를 보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윤은 꿈꿔왔던 복싱 체육관을 차리는 것을 포기하고 경기 외곽 지역의 한 철강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급 9,000원, 하루 12시간 노동.
그의 손은 더 이상 복싱 글러브가 아닌 쇠망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공장 동료들도 그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보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사실도 모르고 그냥 까내리기 바빴죠. 야, 저기 가짜 영웅 있다.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아네, 공장까지 와서. 도윤은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 하준이를 위해서였습니다. 가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모를 겪거나 욕을 듣더라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도윤이 무너지면 결국 집안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아들 하준이는 도윤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 작은 손이 자신의 거친 손가락을 잡을 때마다 도윤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어주자. 참고 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3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17분. 프레스 기계 고장으로 인한 산업재해. 도윤은 공장 관리 미숙으로 인해 따로 점검을 하지 않았던 기계에 그만 왼쪽 엄지손가락 완전 절단 판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재접합 수술을 해도 원래 기능의 30%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마저도 도윤에게는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손 전체를 잃어버릴 뻔했으니까요.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링 위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는 복싱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정말 끝났구나.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벌써 40대가 된 도윤. 도윤은 손이 크게 다쳤기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똑같은 공장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명 속에 살아가면서 시간이 흘러 추운 날씨인 11월, 어느 차가운 겨울밤. 도윤은 공장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작은 포장마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유가 되지 않아 그동안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위해 아끼고 또 아꼈거든요. 그는 오랜만에 술에 의존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루의 고된 노동을 견디기 위해, 밤의 깊은 절망을 잊기 위해. 그때 누군가 그의 뒤로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 화려한 탈색 머리에 값비싸 보이는 패딩을 입고. 저 혹시 남도윤 선수 맞으신가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비난이나 조롱이 아닌 어딘가 간절하고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수라뇨. 예전에나 선수였지. 지금은 전 국민에게 질타를 받는 사람이자 전 이제 그냥 공장 노동자입니다. 아닙니다. 제게는 영원한 챔피언이세요. 그 청년의 이름은 강민혁. 유튜브 구독자 120만을 보유한 성공한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자기 관리도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 힙한 이미지. 하지만 그 화려한 외모 뒤에는 깊고 어두운 과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혁은 10살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릴 때마다 민혁은 방 안에서 도윤의 경기 영상을 보며 버텼습니다. 민혁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 있었고 친형 역시 복싱 선수였습니다. 꽤 유명한 선수였죠. 하지만 민혁은 친형보다는 도윤의 경기를 더 즐겨봤습니다. 어린 민혁의 일기. 남도윤 선수처럼 강해지고 싶다. 그러면 아빠한테 맞서 싸울 수 있을 텐데. 도윤은 민혁에게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자 꿈이었던 것입니다. 동경의 대상을 마주한 지금 민혁은 남들에게 부러운 사람이자 누군가에겐 도윤처럼 동경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수님, 저에게 복싱을 가르쳐 주세요. 공장에서 일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앞으로 돈 걱정은 안 하시게 해드릴게요. 복싱계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선수 제명까지 당한 도윤을 받아줄 체육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달콤한 제안을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열심히 발로 뛰어 운영을 하지 않는 낡은 복싱 체육관. 복싱계의 대선배가 딱하다고 편하게 사용을 하라고 빌려주었습니다. 민혁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월 500만 원, 일반적인 PT 비용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도윤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도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눈빛에서 진정한 열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책임질 수 있다는 안도감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성격 자체가 꼼꼼하기 때문에 가르쳐주게 된 마당에 정말 적극적으로 민혁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지연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몸을 쓰는 일을 하며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기도 하고 남편이 다시 복싱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민혁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민혁은 제안했습니다. 선생님만의 체육관을 차리는 게 어떨까요? 제가 모든 비용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아쉽지 않으세요? 도윤은 민혁을 가르쳐주면서 알게 모를 심장 속 떨림과 끓어오름이 있었기에 민혁의 제안에 갈등을 했습니다. 도윤은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간절함과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인테리어부터 하나하나 신경을 쓴 두 사람. 완공이 된 3월 도윤의 이름을 단 체육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사기꾼이 또 장사하려고. 동네 땅값 다 떨어지겠네. 우리 동네에서 나가. 온라인에서는 더욱 잔인했습니다.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하는 험난한 세상에 또 한 번의 먹잇감이 되어버렸죠. 역겨운 놈이 또 나타났네. 누가 저런 사기꾼한테 배우냐? 빨리 망해라. 돈 내고 가는 사람이 있긴 한 건가? 도윤은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민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의 본업인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 방송을 키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저는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도윤 선생님의 진짜 이야기를. 그 라이브 방송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적어도 도윤의 팬이었던 사람들에게만큼은 말이죠. 민혁의 폭로 라이브 영상은 실시간 접속자 2만 명이 보고 있었고 다시 보기 영상은 하룻밤 사이에 10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도윤을 향한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죠. 하지만 과연 민혁은 정말 도윤을 어릴 적 우상이자 팬이었기 때문에 구원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더 큰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일까요? 다음 편에서는 민혁의 숨겨진 정체와 그가 품고 있는 진짜 목적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윤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게임에 말려들었는지도 모른 채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 왜곡됩니다. 그리고 복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다가오죠. 지난 편에서 여러분은 목격하셨습니다. 몰락한 영웅 남도윤과 그를 구원하러 나타난 청년 강민혁의 만남을. 하지만 이 구원에는 값비싼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민혁이 도윤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를. 그리고 10년 전 링 위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진실을. 경고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더욱 잔혹하고 복잡할 것입니다. 민혁의 유튜브 라이브 이후 3주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체육관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문의를 하러 오는 사람들, 오해를 했다고 사과를 하러 오는 사람들까지도. 첫 번째는 17살 박성훈.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도윤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아이였습니다. 관장님, 저도 강해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19살 김도현. 아버지의 빚 때문에 알바만 하던 아이가 복싱으로 장학금을 받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집이 어려워지기 전까지는 꾸준히 복싱을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민혁의 변화였습니다. 민혁은 정말로 복싱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도윤을 통해 복싱을 배우는 것을 사랑하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드러났습니다. 관장님, 이렇게 행복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릴 적에는 너무 힘들었고 또 성공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달렸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민혁도 도윤도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복싱협회 임원 윤재호. 40대
비열한 권력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도윤의 재기를 달가워하지 않았죠. 남도윤 놈이 또 설치고 있다고. 체육관까지 차렸다고? 돈도 없을 텐데. 어떻게 체육관을 오픈한 거지? 누가 도와줬나 아니면 대출을 받았나? 윤재호에게 도윤은 자신의 과거 비리를 폭로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선수와 관계자로 만났던 그들, 도윤을 눈엣 가시라고 생각한 재호는 10년 전 도윤을 몰락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도윤을 가짜 영웅으로 만든 그 익명 제보. 바로 윤재호의 짓이었습니다. 당장 그 체육관 애들 대회 출전 막아. 그리고 남도윤 추가적으로 과거에 약물 복용했다는 루머 좀 퍼뜨려. 알고 있는 기자들한테 전부 싹 돌려. 아기는 다시 한번 도윤을 향해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혁이라는 큰 방패가 있었죠. 민혁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구독자 120만, SNS 팔로워 300만. 그의 한마디는 수십만 명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었죠. 과연 그를 상대로 윤재호가 칼을 꺼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민혁에게는 도윤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강태식. 민혁보다 12살 많은 친형이었습니다. 막둥이로 태어난 민혁, 잘하는 것 하나 없는 철부지 어린아이. 반면 어린 시절부터 복싱 천재로 불렸던 형. 민혁은 형을 우상이자 경쟁자로 여기며 자랐습니다. 그래야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형, 나도 형처럼 국가대표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민혁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하지만 태식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승부욕이 지나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었죠. 국가대표 선발전. 강태식과 남도윤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둘 다 미들급 최고의 유망주들이었죠. 경기는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조금씩 우세를 점하기 시작했죠. 태식은 절망했습니다. 경기를 하면서 조금씩 자신이 도윤보다 실력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라운드는 흐르고 흘러 9라운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빗 펀치. 금지된 반칙 기술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그렇게 KO로 경기는 종료되었습니다. 더 큰 충격적인 사실은 도윤이 이 반칙성 기술로 뇌진탕이 생겨 3개월간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심판들의 판정이었습니다. 승부 조작 없는 정당한 경기였습니다. 강태식 선수의 승리. 돈이 오간 것이었습니다. 윤재호가 이때도 심판들을 매수했고 태식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국가대표가 되었죠. TV에 전국적으로 생중계가 되면서 복싱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민혁은 그 진실을 모르고 우상이었던 도윤에게 실망을 했었고 진짜 사실을 5년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태식은 국가대표가 된 후 정정당당한 승부가 아닌 반칙 기술이었는데 경기를 하다 보면 흥분을 하기 마련이니 태식은 그 당시에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고 양심의 가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야 하는 복싱 훈련은 하지 않고 술과 도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민혁아, 형은 사기꾼이야. 정정당당하게 이긴 게 아니라고. 형, 무슨 소리야? 형이 이겼잖아. 아니야, 도윤이가 이겼어야 했어. 내가 반칙을 썼거든. 그날 밤 민혁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우상이자 경쟁자로 여겼던 형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매번 아버지한테 비교만 당하고 구박을 당했던 민혁은 한없이 서러웠습니다. 민혁은 모든 경기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도윤이 얼마나 정정당당하고 위대한 선수였는지를. 도윤 선수에게 사과해야 한다. 형 대신에라도. 하지만 직접 찾아가서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죠. 대신 민혁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제대로 무엇을 배워본 적도 없고 매번 아버지한테 혼만 나고 버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막내 아들 민혁의 유튜브 성공. 그 모든 것이 도윤을 돕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아직 도윤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아, 정말 많이 늘었네. 이제 아마추어 대회 나가도 될 것 같은데? 도윤의 순수한 미소를 볼 때마다
민혁의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관장님, 제가 강태식의 동생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민혁이의 친형 강태식이었습니다. 남도윤이 여기 있다며? 10여 년 만의 재회. 도윤과 태식이 다시 마주본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식 너가 여긴 왜 왔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 체육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자들도 민혁도 모두 숨을 죽이며 지켜봤죠. 레빗 펀치. 내가 고의로 했어. 국가대표 되고 싶어서. 그리고 너라는 엄청난 복싱 유망주의자 스타를 이기고 싶어서 미쳐 있었나 봐. 15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10여 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당했던 모든 것들이 다 너 때문이었다는 거야? 맞아, 다 내 잘못이야. 너를 억울하게 만든 것도 내가 시작이었어. 민혁은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황이 벌어지자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도윤 씨, 강태식의 고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디어 세상에 드러난 진실, 어떤 기분이신가요? 누군가 태식이 도윤을 만나서 솔직하게 고백할 것을 알고 먼저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아마도 윤재호의 마지막 발악이었겠죠. 이번 기회에 둘 다 끝장내버려 스캔들로 만들어서. 하지만 윤재호는 민혁이 가지고 있는 진짜 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한국 복싱계의 가장 추악한 진실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5만 명. 민혁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진실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윤재호라는 인물이 어떻게 심판을 매수했는지, 어떻게 남도윤 관장님을 모함했는지 저에게는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같이 보고 있던 윤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혁은 5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윤재호의 비리, 협회의 부패, 그리고 자신의 정체까지. 저는 복싱 국가대표였던 강태식의 동생입니다. 형을 대신해서 남도윤 선수님께 사죄드립니다. 민혁의 폭로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윤재호는 구속되었고 복싱협회는 대대적인 개편을 거쳤죠. 그리고 도윤의 루머와 오해들은 전부 해결되었고 그 힘든 삶을 이겨내고 가장으로서, 남자로서 긍정의 아이콘으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민혁의 폭로 이후로 도윤은 각종 TV 출연, 격투기 선수를 꿈꾸는 일반인들을 모아놓고 최강자를 뽑는 프로그램의 멘토, CF 광고까지. 말도 안 되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제자들은 나가지 못했던 전국 대회를 모두 출전하여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그들의 스승이 진짜 챔피언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죠. 아내와 아들이 체육관에 몰래 놀러 왔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죠. 아빠, 나도 복싱 선수가 될래. 하지만 반대로 민혁은 더 이상 체육관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진실을 고백한 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도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만을 남기고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정말 존경했다는 것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때로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민혁은 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윤을 위해서 복수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5년 후 하준이는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진짜 챔피언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음모와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죠. 진실은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 왜곡됩니다. 그리고 복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다가오죠. 지난 편에서 여러분은 목격하셨습니다. 몰락한 영웅 남도윤과 그를 구원하러 나타난 청년 강민혁의 만남을. 하지만 이 구원에는 값비싼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민혁이 도윤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를. 그리고 10년 전 링 위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진실을. 경고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더욱 잔혹하고 복잡할 것입니다. 민혁의 유튜브 라이브 이후 3주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체육관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문의를 하러 오는 사람들, 오해를 했다고 사과를 하러 오는 사람들까지도. 첫 번째는 17살 박성훈.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도윤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아이였습니다. 관장님, 저도 강해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19살 김도현. 아버지의 빚 때문에 알바만 하던 아이가 복싱으로 장학금을 받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집이 어려워지기 전까지는 꾸준히 복싱을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민혁의 변화였습니다. 민혁은 정말로 복싱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도윤을 통해 복싱을 배우는 것을 사랑하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드러났습니다. 관장님, 이렇게 행복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릴 적에는 너무 힘들었고 또 성공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달렸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민혁도 도윤도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복싱협회 임원 윤재호. 40대, 비열한 권력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도윤의 재기를 달가워하지 않았죠. 남도윤 놈이 또 설치고 있다고. 체육관까지 차렸다고. 돈도 없을 텐데. 어떻게 체육관을 오픈한 거지? 누가 도와줬나 아니면 대출을 받았나? 윤재호에게 도윤은 자신의 과거 비리를 폭로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선수와 관계자로 만났던 그들, 도윤을 눈엣 가시라고 생각한 재호는 10년 전 도윤을 몰락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도윤을 가짜 영웅으로 만든 그 익명 제보. 바로 윤재호의 짓이었습니다. 당장 그 체육관 애들 대회 출전 막아. 그리고 남도윤 추가적으로 과거에 약물 복용했다는 루머 좀 퍼뜨려. 알고 있는 기자들한테 전부 싹 돌려. 아기는 다시 한번 도윤을 향해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혁이라는 큰 방패가 있었죠. 민혁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구독자 120만, SNS 팔로워 300만. 그의 한마디는 수십만 명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었죠. 과연 그를 상대로 윤재호가 칼을 꺼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민혁에게는 도윤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강태식. 민혁보다 12살 많은 친형이었습니다. 막둥이로 태어난 민혁, 잘하는 것 하나 없는 철부지 어린아이. 반면 어린 시절부터 복싱 천재로 불렸던 형. 민혁은 형을 우상이자 경쟁자로 여기며 자랐습니다. 그래야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형, 나도 형처럼 국가대표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민혁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하지만 태식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승부욕이 지나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었죠. 국가대표 선발전. 강태식과 남도윤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둘 다 미들급 최고의 유망주들이었죠. 경기는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조금씩 우세를 점하기 시작했죠. 태식은 절망했습니다. 경기를 하면서 조금씩 자신이 도윤보다 실력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라운드는 흐르고 흘러 9라운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빗 펀치. 금지된 반칙 기술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그렇게 KO로 경기는 종료되었습니다. 더 큰 충격적인 사실은 도윤이 이 반칙성 기술로 뇌진탕이 생겨 3개월간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심판들의 판정이었습니다. 승부 조작 없는 정당한 경기였습니다. 강태식 선수의 승리. 돈이 오간 것이었습니다. 윤재호가 이때도 심판들을 매수했고 태식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국가대표가 되었죠. TV에 전국적으로 생중계가 되면서 복싱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민혁은 그 진실을 모르고 우상이었던 도윤에게 실망을 했었고 진짜 사실을 5년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태식은 국가대표가 된 후 정정당당한 승부가 아닌 반칙 기술이었는데 경기를 하다 보면 흥분을 하기 마련이니 태식은 그 당시에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고 양심의 가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야 하는 복싱 훈련은 하지 않고 술과 도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민혁아, 형은 사기꾼이야.
정정당당하게 이긴 게 아니라고. 형 무슨 소리야? 형이 이겼잖아. 아니야, 도윤이가 이겼어야 했어. 내가 반칙을 썼거든. 그날 밤 민혁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우상이자 경쟁자로 여겼던 형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매번 아버지한테 비교만 당하고 구박을 당했던 민혁은 한없이 서러웠습니다. 민혁은 모든 경기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도윤이 얼마나 정정당당하고 위대한 선수였는지를. 도윤 선수에게 사과해야 한다. 형 대신에라도. 하지만 직접 찾아가서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죠. 대신 민혁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제대로 무엇을 배워본 적도 없고 매번 아버지한테 혼만 나고 버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막내 아들 민혁의 유튜브 성공. 그 모든 것이 도윤을 돕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아직 도윤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녀가 정말 많이 늘었네. 이제 아마추어 대회 나가도 될 것 같은데. 도윤의 순수한 미소를 볼 때마다 민혁의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관장님, 제가 강태식의 동생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민혁이의 친형 강태식이었습니다. 남도윤. 남도윤이 여기 있다며? 10여 년 만의 재회. 도윤과 태식이 다시 마주본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식 너가 여긴 왜 왔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 체육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자들도 민혁도 모두 숨을 죽이며 지켜봤죠. 레빗 펀치. 내가 고의로 했어. 국가대표 되고 싶어서. 그리고 너라는 엄청난 복싱 유망주의자 스타를 이기고 싶어서 미쳐 있었나 봐. 15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10여 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당했던 모든 것들이 다 너 때문이었다는 거야? 맞아, 다 내 잘못이야. 너를 억울하게 만든 것도 내가 시작이었어. 민혁은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황이 벌어지자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도윤 씨, 강태식의 고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디어 세상에 드러난 진실, 어떤 기분이신가요? 누군가 태식이 도윤을 만나서 솔직하게 고백할 것을 알고 먼저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아마도 윤재호의 마지막 발악이었겠죠. 이번 기회에 둘 다 끝장내버려 스캔들로 만들어서. 하지만 윤재호는 민혁이 가지고 있는 진짜 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한국 복싱계의 가장 추악한 진실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5만 명. 민혁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진실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윤재호라는 인물이 어떻게 심판을 매수했는지, 어떻게 남도윤 관장님을 모함했는지 저에게는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같이 보고 있던 윤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혁은 5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윤재호의 비리, 협회의 부패, 그리고 자신의 정체까지. 저는 복싱 국가대표였던 강태식의 동생입니다. 형을 대신해서 남도윤 선수님께 사죄드립니다. 민혁의 폭로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윤재호는 구속되었고 복싱협회는 대대적인 개편을 거쳤죠. 그리고 도윤의 루머와 오해들은 전부 해결되었고 그 힘든 삶을 이겨내고 가장으로서, 남자로서 긍정의 아이콘으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민혁의 폭로 이후로 도윤은 각종 TV 출연, 격투기 선수를 꿈꾸는 일반인들을 모아놓고 최강자를 뽑는 프로그램의 멘토, CF 광고까지. 말도 안 되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제자들은 나가지 못했던 전국 대회를 모두 출전하여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그들의 스승이 진짜 챔피언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죠. 아내와 아들이 체육관에 몰래 놀러 왔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죠. 아빠, 나도 복싱 선수가 될래. 하지만 반대로 민혁은 더 이상 체육관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진실을 고백한 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도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만을 남기고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정말 존경했다는 것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때로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민혁은 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윤을 위해서 복수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5년 후, 하준이는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진짜 챔피언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음모와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죠.